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물 한 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 양력으로는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5월 24일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대체 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해 병오년 석가 탄신일은 연이은 이틀이 휴일이며 5월 1일부터 쭉 하면 어떤 분은 9박 10일까지 유럽 여행 가고 싱가포르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우리 신도분들이 제주도도 가고 저만 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해 병오년 석가탄신은 휴일이 많죠.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나 뭐 등등 할 것 없이 꽃다운 계절의 여왕, 이런 때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까지 열며 봉축 행사를 하는데, 과거 저희 월광사도 요 충정로 말고 서원홍에 좀 땅이 넓게 자리 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받기 전까지. 그때는 저희도 산사음악을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탄신일 하루뿐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 생각하고 따라 행하려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석가모니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자애를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 부처님에 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석가모니가 강조하신 자비희사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속세와 승가와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니, 저희의 월광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신도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면서 준비된 연등 이렇게 틀에 부드러운 종이로 된 초록색이 두 줄 쫙 깔고 밑동을 쫙 두르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노란색, 분홍색, 주홍색, 빨강색, 보라색 꽃잎을 올려 붙이면 마음마저 환해지는 연꽃 등이 탄생을 하게 되지요. 연꽃의 청정함은 진흙으로 대변되는 사바세계의 혼탁함 속에서도 맑고 향기롭고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발언을 담고 연등의 불을 이렇게 밝히면 그야말로 마음속 무명을 밝혀서 마음속 무명,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무명을 밝혀서 어리석은 탐욕 성냄을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 해가 저물면 제등행렬을 쭉 합니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등불을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중에 저 법주는 빈녀 1등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며 가난하지만 마음속 간절함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신 이 좋은 날, 이 좋은 달에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등을 밝히시기를 바라며,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치는 내 마음의 지혜이니,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제수, 대통 연등 올리시고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이제 초파일. 네. 오늘이 이제 4월 30일. 네. 4월의 마지막이고 다음 달이 이제
초파일인데 초파일이 이제 그 대체 연휴가 껴가지고 200이니까 24, 25일까지 연등을 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월강사에서 그동안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기도를 정말 1년 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밝혀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연등, 또 네.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연등을 네. 많은 지지자들이 달아주셨는데 네. 이 어제와 아래 이틀간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래는 김건희 여사의 선고가 있었는데 1심이 1년 8개월, 2심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선고는 1심은 5년인데 2심은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이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지난번 저희들의 강력한 기도로 사형은 막아냈습니다만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근데 지금 추세를 본다면 모든 게 전부 다 올려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 역시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부질없게 닿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제 지수님이 산신 할아버지 숫자 5를 쓰면서 5개 올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벗습니다. 눈물의 여왕, 이거 계절의 여왕이 눈물의 촛불, 눈물의 촛불. 김지수님이 이걸 올려주시면서 눈물의 촛불이라고 하고 윤석열 눈물의 촛불 이렇게 제목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지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그 지수님께서 윤석열의 눈물의 촛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1년 8개월에서 4년이 늘었다는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님 운명 그러는데 이 운명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자리에 멈출 수도 있는 건데 힘이 몹시도 빠져나가고 어제 그제 저하고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지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치면은 그나마 이렇게 올려주시는 촛불조차도 쓰러지게 됩니다. 울게 되면은 촛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힘을 내셔야 되고 제가 그 알량한 조그마한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형법, 민법, 또 헌법의 기초 이런 거 총량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형에 대해서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사형이 그냥 지금 요새 안 할 뿐이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6.25 있음으로써 휴전 DMZ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을. 그렇듯이 사형을 지금 집행을 안 할 뿐이지 사형이 유지되는 국가로 법무부 장관이 그냥 사형 딱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목줄 치던지 총으로 빵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촛불이라는 지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응? 제가 여기 그 광화문 옆에 서대문 충정로에 살거든요. 서소문으로 바뀌었지만 가끔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성조기를 들고 있고 응? 우리나라 태극기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국기를 쥐고 다니고 뭐 기독교 예수님 뭐 하면서 하는데 뭐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나라는 어쨌든 그쪽 국가이잖아요. 우리는 불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이고 난리 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많다고, 트럼프가 무슨 시간이 많다고 우리나라를 지금 도와주고 윤석열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못 살리는데, 우리 불자라도 힘을 이렇게 뭉쳐고 있고 우리가 못 살리는데 뭐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응? 기독교가 뭐 쌈박질 하느라고 지금 물론 기독교의 종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네나 그냥 잘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너네나 잘하고, 응? 하라고 하세요. 이란하고 쌈박질하는 미국도 너네나 잘하라고. 우리 불자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1번부터 윤희윤님부터 백수님부터 쭉 종순이 어머니부터 조영숙님부터 쭉 초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사형해서 그나마 처음에 무기징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처님, 지장보살님 도와주시지 않고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에 어떤 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불자는 불자님 나름대로 촛불을 올리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지장보살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만은 면하자, 사형만은 면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저 촛불 기도를 하고, 제가 너무 아픈 지수님이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너무 슬프고 아픈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좀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으니까 토요일에 여러분, 토요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리기 운동이요? 저 광화문 가서 데모요? 데모 같은 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응? 자, 우리는 토요일이면 복권의 로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의 로망. 저 아랫역에 최씨 집안이 지금 복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공자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박씨 집안에 우리 신도분들이 유공자랑 로또 복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같이 하면서. 로망에서 나왔는데 복권의 유래가 여러분 궁금하죠? 많이 아는 분도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박박사가 넘치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데, 로또 이거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여러분, 운명. 이게 원래 운명이라는 뜻에서, 이 피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 저 신도분 하나가 또 이탈리아로 여행 갔습니다. 이번 5월달 이걸 기점으로. 이탈리아어로 로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죠? 로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로는 로터리, 응? 로터리라는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어원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듯이 사상 최대의 금액이 복권 당첨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해외 투표에 나죠. 해외 투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10조, 20조, 30조 뭐 많아야 5, 60조인데 거기는 미국은요, 미국의 로또에 해당되는 건 얼마나 돈이 크면 파워볼이라고 합니다. 파워볼. 메가 밀리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복권은요 돈이 너무 크니까 21세 미만은 구입 및 당첨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 밀리언이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3,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조단위도 나오더라고요. 그 복권 당첨자들이 복권이 딱 3,400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3, 40억 막 이렇게 되면요 몰래 말을 안 하고 멀리 이사 갑니다. 얘기했다가는 강도가 총 갖고, 요새는 칼 갖고죠. 우리나라는 총보다는 들이닥칠까봐.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사람은요, 그 밀레니주인가 뭐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미주리주, 미국의 미주리주에 이 사람은 당첨이 3,400억 딱 되고는 반을 뚝 잘라서 기부했습니다. 왜? 소방서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소방서 대원이 와서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부하고, 자기 부부가 다녔던 학교에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도망 다니지 않았어도 됩니다. 돈에 치여서. 그래서 기부는 마을의 환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첨이 10억에서 30억이 당첨이 되면 반을 뚝 잘라서 또 그 다음에 거의 그 돈을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면 반문합니다. 법주님은
그 복권 당첨되면 기부하겠습니까? 예, 저는요. 지금 생각이 아직 당첨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신도들하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했던 모든 분한테 자랑 삼아서 나눠줄 것입니다. 자랑 삼아서. 왜?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왜? 저는요. 전 3, 4년 전에도 몹시 아픈 적이 있습니다. 아, 부처님의 이 삶을 접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제가 금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요. 금을 한 100개 정도 더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사서 한 개씩 다 저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쫙 나눠줬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저를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로또라도 되면 자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도망 다니지 않으려면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당첨 안 됐으니까 모른다고요? 예, 어쨌든 그거는 숙제로 남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볼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운명에서 윤석열이 사형이 될 거냐 아닐 될 거냐 로또가 1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복권 당첨은 대다수의 로망이다 보니까 당첨 금액이 차원이 다른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도 과연 엄청나게 받는 돈이 무시무시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짜로 생기는 일확천금이 과연 내가 하루 그날 뚝딱 잘 가서 딱 잘 샀다고 복권 당첨금이 2년이 될까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권 당첨도 결국엔 조상의 은덕입니다. 공덕이고. 그러면 우리는 복권 당첨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평소에 조상이 덕을 쌓으면 내가 내 자식이 다니는 스카이로 가고 싶으면 스카이로 보낼 수 있을 거고요. 공부는 못해. 그러면 기술로 스카이가 될 것이고요. 기술이 싫어. 그러면 사상 인문학적으로 스카이가 돼서 강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강의료가 비싸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은 결국에 지장보살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조상의 은덕이라고 여기시고요. 제가 오늘 소품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님께서 법정에 섰는데 대통령의 여사가 됐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저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금고가 2개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고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황금이 있겠다. 돈이 많겠다 생각하시죠? 저의 금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금고에 황금이 들어있으면 이거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저는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 금고 안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님께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쁜 거를 이렇게 우리 박채연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박채연님이 기금속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황금 보면서 참 이쁘다고 하니까 이거를 저한테 딱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 집에 금고라고 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응? 여기에 금을 채우면 어떨 것이고 금이나 다이아나 멜라니아가 하는 그랑프린가 뭐 그런 목걸이 그거에 탐내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그 별것도 아닌 진주 목걸이로 인해서 파생덕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금고를 두십시오. 그러면서 만족을 하십시오. 여기에 내 마음과 내 건강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멜라니아 부럽지 않고 부자 누구요? 빌 게이츠 부럽지 않습니다. 응? 이렇게 그래서 또 저도 물론 금에 환장한 적은 있었습니다. 옛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이 금가루 그때 시절에는요 금에 환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에도 요새는 샤브에도 그렇고 회에도 뿌려 먹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하다못해 김밥에도 금을 뿌려서 먹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몇 개 사왔습니다. 이걸 그래서 동네방네 방네동네 다 하나씩 돌려주면서 김밥에도 해먹고 밥에도 해먹고 그때는 화장품에도 금가루입니다. 이거 실제 금입니다. 99.99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때는 좀 금은 지금에 비해서는 그때도 비쌌기는 했지만 그래도 쌌기 때문에 정말 제가 대량으로 해와서 다 줬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한 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886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다이아나
금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짱납니다. 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마음과 내 건강을 채우십시오. 마음을 채우면 인문학에서 말을 잘해서, 저는 말을 못하니까 강의는 좀 못하지만 강의료가 비싸지고, 건강을 채우면요 우리가 120세 시대 아닙니까? 이 좋은 세상에 7, 80까지 사는 것보다는 120까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까지 됐으면 되는 걸 뭘 그 멜라니아가 한 이 목걸이 탐내다가 그거 해가지고 결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가고, 또 응? 좀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내가 무슨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는 안 하고, 응? 이렇게 해갖고 인생 천길 낭떠러지로 VIP까지 된 분이 아파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좀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VIP가 됐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살펴서 야당 여당 이렇게 해서 합치해서 대화도 좀 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거나 능력이 되면은 자리도 좀 주고 하지, 뭘 내치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가면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인생 천길 낭떠러지 아니겠습니까? 어? 로또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로또를 왜 얘기하냐면 운명입니다. 운명은 로또. 운명은 하나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왕좌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죽느냐에 사느냐의 인생 천길 낭떠러지로 굳이 떨어지려고 애쓴 것 같지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부터 촛불이 올라오지 않는 전조 현상, 촛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팍 초에 힘이 딸려서인지 계속 제가 아프더라고요. 특별 병원에 여기저기 다 갔습니다. 여기 칸부 삼성병원도 가고 적십자도 가고, 어제는 저 부평 성모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응? 그런데 특별한 변명은 아니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물론 명리적으로 비견갑제가 왕하거나 식상이 왕하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날지를 압니다. 올해까지는 굉장히 제가 아픕니다. 정신이 사납고. 그런데 그 원인의 이치는요, 이런 기운에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어쨌든 찰되기를 기도했는데 이분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신명도 기운이 없어서인지 저 월강사의 법주를 손을 놓으려고 하셔서 그런지 신명조차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병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마음에서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에서 이왕이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냉정해집시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건희를 지지하고는 좋은데 그저 그런 일은 운명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영혼은 쉴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쉴 곳이 없는 가련한 인생, 우리네 인생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마치 나와 같습니다. 나와. 그래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촛불까지 올라오지 않고 등도 가끔씩 올라오고 하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막 죽어버릴 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법주님께서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로또의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잠깐 분위기를 바꿔보자면, 로또로 1억 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먼저 자동차를 바꿉니다. 스포츠카로. 그리고 두 번째 바꾸는 게 마누라를 바꿉니다. 박사님도 로또 돼서. 그리고 세 번째로 바꾸는 게 이제 집을 바꾸는데, 그런데 왜 망하느냐? 결론은 강도를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바꾼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위자료 주면서 망합니다. 그 바꾼 마누라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마누라가 이혼하는 순간 그냥 아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저기 지하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로 지금 하수구 구멍에 거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중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로또로 당첨됐다가 그냥 하루 아침에 한 달 정도 즐겁고 그 다음에 알거지 되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해진 게 우리 법조인께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로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갑자기 로또 이제 권력의 로또를 맞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로또를 맞아도 잘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영부인으로서는 준비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탈 아닌 탈이 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진 겁니다. 이게 정치인의 부인이었다면 참 굉장히 경계를 하고 막 했을 텐데 이 정치인의 부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을 하다 갑자기 대통령 영부인이 되니까 이 경계의 벽, 소위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책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로또의 아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지자분 한 분께서 오늘 켜준 이 촛불은 윤석열의 눈물의 촛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또 김건희의 눈물의 촛불이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검찰총장은 이렇게 바르게 정법만을 고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거는요. 전공법만을 고집한다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좌절을 겪게 하고 낭떠러지를 겪게 하고 이렇게 억지로 누르기만 하려면 사단이 나니 대립하는 두 기운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통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리시는 분 모든 분에 대한 눈물의 촛불은 잊어버리시고요. 건강하심. 근데 눈물의 촛불 잊어버리라고 초까지 안 켜고 연등까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여러분 힘을 주셔야죠. 저까지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이 하면 저도 눈물의 촛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 자녀의 시험 합격 발언과 상업원만 부동산 매매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4월 초파일의 공덕과 재수 대통의 천일 촛불 기도와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시길 바라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정장일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용두사 관우 스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합니다.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자녀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농담이다. 농담. 충격적인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든지 부자였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나의 업보다 그 자녀의 업보다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부자로 태어났든지 이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고다.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 밑에 좀 돈이 많은 부모 또 좀 넉넉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으면 더 괜찮을 걸.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이 내가 부모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 중에 S그룹이라고 있는데 셋째 딸이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반대를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자살을 했다. 그런 거 보면은 결코 이 돈에 이 부자는 없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가난해도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한테 그래요. 이 자녀가 언제 내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이 매스컴을 보고 또 이 SNS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귀로 듣고 보다가 보면은 옛날 우리 시절하고도 틀립니다. 그래서 당신 멋대로 나를 낳아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라고 아이들이 반항을 할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하나도 망가지지 않는 완전한 육체를 타고났는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몸으로 찾아 들어왔느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셔야 돼요. 나의 몸뚱이지만은 정신은 내가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님 육체 만들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이렇게 불쑥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되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라고 이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말 좀 잘 듣고 이러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얘기도 자녀한테는 이 농담으로 하셔야 돼. 네가 어떻게 나는 완벽한 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들어와 가지고 네가 정신이 내가 망가지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가볍게 농담을 해 주셔야 돼. 이걸 가지고 논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자녀가 언젠가는 내가 부모를 탓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요거를 농담을 하셔야지 이거를 진짜 진담을 해가지고 서로 논쟁이 없기를 바라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지 않을까. 절대로 잔소리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본문이 이 S 가문의 이야기군요. 이 자녀들 요즘 자녀들 키우기가 또 다 큰 자녀들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모님들 생각과 자녀들 생각의 괴리가 너무 커서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부모님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 자녀분들은 좌파 정당 민주당을 지지해 가지고 이 가족 간의 불화가 큽니다. 이 이념적으로도 요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부모님이 이쪽 가라 하면 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이 자녀들이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 여기 그 용두사 신도분들 중에도 그런 아유, 사례들이 많죠. 많죠. 근데 그 구이동에 사시는 그 보살님인데 그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조금 다퉜어요. 그 무슨 일로 그러니까 너 왜 그 이씨를 자꾸 좋아하느냐? 그 대통령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이러면서 아마 그 한 석 달, 넉 달 됐는데 인연을 끊었어요. 인연을 끊는 게 뭐냐면은 연락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가족 간에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이 어머니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가지고 자녀한테 얘기하지만은 그 자녀는 어디 매스컴이나 보고 이 확과 이 거짓을 들었고 이래서 그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은 집안에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여기 중랑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 열심히 참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들 딸 뭐 다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뭐 으르렁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러나 그 어머니가 경제를 망친 거는 저쪽이다. 국회를 앞세워 가지고 왜 탄핵을 뭐 장관들 일을 못하게 탄핵을 막 남발했지 않냐고.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 특활비 그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도 그냥 영으로 만들고 이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이 자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완전히 그 경제를 망친 걸로 이렇게 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처음부터 이 당선되는 날부터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부터 저쪽에는 탄핵 또 하야 했다. 그거를 자녀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 아닌가. 그 M이라는 그 방송 거기서 아마 주입을 시켰는가 봐. 그러니까 방송도 함부로 이렇게 보면 이 독이 된다. 내가 이게 어머니 이 세상들은 아버지 세상들은 지금 60, 70대, 80대 같은 분들은 다 이 가난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뭐 20, 30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아직 그걸 모른다.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또 스님 어떻게 하든지 좀 돌아올 수 있게 스님 용두사 부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돌아오게끔 애들이 다 우파가 되게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런 애들을 위해서 7일 초를 밝힌다든가 안 그러면 등을 따로 한번 밝혀보세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 그런 일도 있느냐고.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더 이 자녀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을 아마 살릴 거다고 이렇게 또 합니다. 자, 거기만 이 지금 이 가족 간의 이념적 다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당 내에서도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참 이러다가 보수 국민의 호가 난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원내 대표인 송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송은석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거죠. 당서열 2입니다. 당서열 1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통틀어서 이제 대표고
자, 그런 가운데 이 권력 서열 1위와 2위가 다투고 갈등하는 게 점입 가경입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문수, 나경원, 이 안철수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당 대표는 당연직 선대위원장인데 이 장동혁은 좀 빠져라, 도움이 안 된다,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장동혁은 내가 당 대표인데 내가 왜 빠지나, 선거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갑자기 이름이 오락내락합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 60갑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저 그냥 그 아주 잘했어.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그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저기 김문수 선대위원장을 뭐 이렇게 김문수, 나경원, 네. 안철수를 모셨죠. 저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예. 김문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리고 뭐 저기 적어냈네. 그러면은 그참 장동혁을 장동혁을 완전히 패싱 시켜버렸네. 예. 왜냐면 장동혁을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서울시장 오셔훈이도 장동혁 패싱, 부산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도 패싱, 지금 대구의 추경호 지금 후보도 패싱, 강원도 김진태 후보도 패싱. 아무도 오지 마라. 장동혁이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김문수를 모시겠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그래서 일단 송원석 60갑자 먼저 보고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이게 보면은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여튼 뭐 그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단합이 안 되는 거는 뭔가 모르는 불순 세력들이 내가 볼 때는 있다. 지금 다시 이렇게 간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있지 않을까.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법무장 하는 사람. 그래 이걸 또 끌어모으지 않을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얻고 가야 이렇게 되는 이 판국에 이거를 거기서는 완전히 절연했잖아요. 있으면 안 된다. 참 내가 볼 때는 진짜 착각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장동혁 현 대표를 일부러 이렇게 패싱시키지 않는가. 그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패싱 당하는 것 같아도 이분은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철퇴가 4개가 있다. 한 번씩 휘두를 때가 이제 돼 간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는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난다. 60갑자가. 이분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60갑자가 아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패싱 당하고 있지만은 송원석 그 원내대표는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화가 좀 많아요. 이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화가 많고 토가 3개고, 그러니까 화가 3개, 토가 3개인데 이거를 무슨 뜻하냐면은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패막을 하는 이 격이다. 그리고
올해 이 또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삼재는 다른 사람 비해서 좀 이게 악삼재다. 이래서 참 이게 아마 서서히 참 이게 사실 대표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뭔가 모르는 이 내부의 세력들이 이게 좀 다시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부산서 나온다는데 내 이름도 덜먹이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 서서히 또 영입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를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아주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나오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은 또 좀 틀리겠지요. 예. 정치권에서 간호 스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참 지금은 나와 잘못했고 또 잘한 사람 이걸 다 배제를 시키고 똘똘 하나를 뭉쳐야 된다. 저기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도 주워 가져와서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선거 거의 한 달밖에 한 두 달, 아니죠. 한 달 좀 더 남았죠. 한 며칠 됐죠. 예. 거의 한 달 대비 안 남았는데 6월 3일이니까 참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도 아주 내가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게 보통 이게 한심한 지금 누구를 떠나서 잘못했지 잘했든지 그걸 떠나서 힘을 합해서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쪽에서 조용하잖아요. 그래 너가 싸워라. 그래 막 회죄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참 아주 그냥 그래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게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된다.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금 뭉칠 때인데 이렇게 말이야 당 대표를 패싱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 선거를 하느냐. 참 아주 그냥 아주 기도하면서도 제가 참 머리가 참 아프네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도 내가 이거 사는 날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날까지는 그래도 부처님께 또 보수 우파가 잘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를 선대위원장으로 일단 위촉했습니다. 자, 나경원, 안철수 어떻게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유. 60갑자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그래도 요즘 보면은 나경원 그래도 전에 원내 대표도 했지 아마 그래도 중진 의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분인 60갑자를 보면은 마른 땅에 물을 이렇게 주는 격이다.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목이 많아요. 그래 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 안철수 이분도 지금 중진이면 중진이죠. 그러니까 힘을 합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참 김문수 의원은 장동혁 대표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참고로 김문수는 의원이 아니고 전 장관입니다. 전 장관.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추대됐으니까 김문수 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예. 그래서 명칭은 직급은 빼고 그냥 김문수로 가죠. 나는 저기 김문수로 갑시다. 예. 김문수는 이럴 때 지금 이 경기도에 누가 나온지 모르지만 참 한 번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나왔다니까
참 힘을 많이 보탠다. 예, 또 생각이 이분이 아니 그 김문수 지금 선대위원장 60갑자 봤을 때 좀 어떻게 바람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있죠. 있는데 이분이 그 김문수를 지금 서로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나 지난번에 이 대선에서 나가서 뭐 졌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승복하는 걸 보고 이거를 말이야 참 나는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뭔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안 늦었고 이분이 보면은 60갑자로 보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철퇴가 4개나 달렸다. 아마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송원석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해도 그래도 김문수는 대선급으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그래도 뭐 환호를 받고 철퇴를 한번 휘두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지금 보수가 어찌됐든 간 뒤집기 한 판 해야 되는데 이제 김문수까지 등장했는데 지난번 김문수 대선 후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서 도왔습니다. 자, 이번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만이 뒤집을 수 있다. 대구 경북 박근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60갑자를 봤을 때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김문수도 나왔는데 지금 김문수는 60갑자상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세요? 60갑자 봤을 때 60갑자 유영아가 떨어졌다고 뒤로 나 자빠질란다 아프다 뭐 난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김문수도 나왔는데 나라도 가서 숟가락 하나라도 보태야지 막대기 하나라도 보태야지 이런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등판할 거 어떻습니까? 이분이 60갑자를 보면은 아주 목이 4개나 있어요. 금이 2, 토가 2, 그리고 화가 없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면은 한 군데로 뭉쳐 있으면은 60갑자가 이번 아주 깨끗한 분이다. 과거에는 뭐 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욕을 좀 없지 않아 했지만은 근데 그게 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60갑자 봤을 때는 5월 중순에 등판을 한다.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는다. 아마 말은 아낄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한테 정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서 말하는 것도 좀 짧게 아주 간략하게 하잖아요. 그게 파워가 엄청나다. 그래서 5월 중순에는 등판을 해서 이 쓰러져가는 국민 힘을 그래도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도 아마 이대로 뭐 안 온다 그래서 패싱한다 그래서 패싱 당할 사람도 아니고 아마 같이 아마 이렇게 뛰면은 아주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장동혁하고 이렇게 같이 뛰면은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아닌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 또 생각을 해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나는 하겠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아마 두 분이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하면은 아주 뭐 금상첨화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일이 아마 벌어질 것이다. 예, 또 생각이 드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치맛바람, 선거의 여왕,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요? 그럼요. 과연 박근혜 등판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고는 이번은 뭐 서울 또 이 경기도는 이렇게 못해도 경북, 대구 또 부산 또 충청도 이렇게만 해도 아마 확 역전이 된다. 지금 뭐
뭐 얼마 있다가 뭐 돈을 나눠준다는데 이 경제가 지금 아주 망가진 입장에서 이 돈만 나눠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 국민들도 많이 깨우쳤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뭐 밉지만은 그 국민의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아마 해서 그래도 역전되는 데가 많을 것이다. 더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하고 아마 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예. 자, 초파를 앞두고 자 짧게 광고 말씀 들으면서 용두사 초파일 광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전부터 그래요. 초파일 날은 세 군데 세 절에 다니면서 불을 켜야 된다 하는 큰 스님 말씀도 있었어. 그런데 왜 세 군데 불법 승 부처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부처님 법에 드리고 스님한테 드린다 해서 세 군데 드려요. 그래서 용두사도 뭐 지금 계속 기도가 들어오는데 등도 밝히고 7일초도 밝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참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건강 그다음에 전한길 선생 등도 달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용두사는 용의 이 백회 머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도를 드리면은 발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에 등을 많이 좀 달아주입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정국장일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